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고급하고 있고요. 마지막인 리액트 수업을 들어가 볼까 합니다. 리액트. 리액트가 여기 하나 더 있네. 요거 보고 이렇게 볼까? 자, 수업 교환을 좀 잘못해가지고 일단 이제 교환을 한번 내려받으시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기 통신 익스프레스를 안 해드렸구나. 그거 제가 완성본 드린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 서버를 만들어 봤어요. HTTP 서버. HTTP 서버를 이렇게 만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로 좀 쉽고 이쁘게 만들어 봤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익스프레스로 조회해서 DPT 조회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다음 비동기적으로 조회하는 것까지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어, 곧 프로젝트이고 교육 시간이 얼마 없어서 깊이 있게는 못 해봤고요.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를 조금 더 하면 좋겠고 제가 예전에 이제 익스프레스 수업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저한테 물어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네야죠. 이건 제가 이제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DPT로 CRUD 하는 것 오라클로 요거 만들어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로 화면 단인 리액트라는 걸 한번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서버로 갔다가 다시 이제 화면 단으로 넘어갔는데 교환이 지금 이렇게 지금 총 3개가 있거든요. 내려받으시면 근데 요거를 여기 지금 내용이 너무 좀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새로 만든 게 있어요. 32번, 33번. 요거 이제 나중에 보실 분은 보시고 요 32번으로 보죠. 이거 얘도 괜찮은데 얘도 잠시 볼까? 얘도 나쁘지 않아. 거의 비슷하네. 근데 이제 요걸로 보지 뭐. 아마 요 32번 안 내려받으신 분들 있을 테니까 요거 보다가 필요한 부분 있으면 32번 보죠. 30번으로 좀 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리액트라는 거 배울 건데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리액트라는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화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HTML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새로운 HTML. 우리가 이제 수업 마지막 시간에 패치로 데이터 조회하는 부분을 했었어요. 자, 우리가 언제 했냐면 여기 지금 EX4 EMP API 라우터 말고 여기 JS 보이죠? 요 EMP 로드 JS.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코드들이 있어요. 이런 코드들. 자, 이게 뭐냐면 내가 버튼을 눌러서 EMP 조회해줘 그러면 이제 조회한 내역을 HTML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출력하는 코드가 있어요. 요거. 요게 뭐예요? 조회하고 그다음에 이게 HTML로 만들어서 출력. 근데 이제 이 HTML이 우리는 심플해서 그렇지 코드가 이제 복잡해지면 이런 것들이 여기 엄청 길게 나오고 보기도 안 좋고 그다음에 브라우저가 이 친구를 다시 객체로 만들 때 성능 저하가 온대요. 성능 저하. 그래서 이제 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컴포넌트 그러니까 클래스 단위 또는 이제 우리가 타입 단위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페이스북이
페이스북이 만들어낸 것이 리액트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또는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크리에이트 엘리멘트로 만들어서 무언가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더 멋지게, 조금 더 깔끔하게, 재사용성 있게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나오게 된 게 리액트가 되겠습니다. 리액트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리액트라는 건 무엇이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UI를 만들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는 HTML이랑 똑같은 설명이에요. HTML도 뭐예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UI를 만들기 위한 얘는 이제 HTML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고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우리가 컴포넌트를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더라. 우리가 무언가 사용하는 것들을 분리해서 그걸 컴포넌트라고 하고 타입이 되겠죠, 타입. 그래서 분리를 하게 되더라.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HTML 코드가 이렇게 리턴 되고 있죠. 리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수의 이름으로 HTML 조각들을 관리를 할 수 있더라. 우리가 이제 이전에 했던 코드들을 보면 이렇게 하든가 create element를 하든가 또는 이렇게 문자열로 하든가 자, 이렇게 문자열로 하든가 지금 보면 이렇게 문자열이죠. 이렇게 이게 아니라 마치 HTML을 이 친구가 리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AJAX로 조회하면 이 친구를 컴포넌트로 출력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관리. 이거 하나가 컴포넌트예요. 이거 하나가 컴포넌트. 지금 코드는 짧지만 이 안에 이제 헤더 내비게이션이 있고 이거는 이제 버튼인데 내가 커스텀하게 만든 버튼이 있고 뭐 그러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되는데 리액트는요. 어, 어떤 사람은 프레임워크를 하고요. 근데 이제 리액트를 만든 회사에서는 본인은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어,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차이 얘기해 드렸죠. 라이브러리는 뭐다? 내가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도구다. 이렇게 사용하는 도구. 프레임워크는 공장이고 내가 공장에 들어가서 버튼만 딸깍하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프레임워크다. 대신 이 규칙들을 배워야 되죠. 여러분들 이제 공장에 가서 일하기가 되게 쉽지 않죠. 규칙이 되게 많아서. 근데 망치대고 못 박으라고 하면 그냥 쉽게 박죠. 똑같습니다. 이게 프레임워크이면 장점이 뭐냐? 이미 구축된 세계에서 내가 빠르게 작업할 수 있고 망치면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야 되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근데 이제 라이브러리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냥 망치만 들면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리액트는 본인이 라이브러리라고 주장을 해요. 너 그냥 이거 되게 쉽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프레임워크로 봐요. 왜냐하면 이미 규칙이 만들어져 있고 이 규칙을 벗어나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개발자들은 프레임워크를 보는데 본인은 라이브러리라 합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리액트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러 개. 우리는 이제 요걸 쓸 거고요. 요거. 제가 이제 누누이 욕을 하고 있는 Next.js로 리액트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 근데 이제 별로 권장하지 않고요. 권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바일 앱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엑스포라는 걸 쓰셔야 돼요. 엑스포. 우리가 제 나이 때는 그 대전 엑스포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마 엑스포 가는데 아마 그거랑 비슷한 의미일 거예요. 근데 여튼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친구들 전부 다 이 리액트를 관리해주는 도구, 배포 관리해주는 도구, 배포라긴 좀 그렇고 실행하거나 생성해주는 도구들이에요. 지금 현재 리액트사에서는 이 친구 권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앱 같은 경우도 이 친구 권장하고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좀 아시면 좋은데 이 두 개, 이거는 이제 모르셔도 상관없고 일단 웹 프로젝트는 그냥 말 그대로 웹앱인 거예요. 웹앱. 그러니까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리액트로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되는 친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타입스크립트 배웠죠? 타입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결국은 실제로는 자바스크립트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자바스크립트. 우리가 지금 리액트 배우고 있는데 리액트도 사실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돌아가는데 문법만 리액트라는 문법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컴파일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 요게 지금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우리가 이제 1번 리액트 비트를 쓰게 되면 우리가 웹 프로젝트 이렇게 리액트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요 엑스포 모바일 앱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쓰잖아요. 안드로이드. 또는 이제 아이폰 어플을 쓰죠. 이거 iOS라 불러요. iOS. 이건 좀 끌게야죠. 자, iOS 이게 아이폰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어떤 어플을 켜요. 어떤 게임이든 게임이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어플을 키면, 자, 이 어플은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엔진에서 돌아가요. 엔진에서. 이 iOS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어플을 키면 애플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위프트라고 하는 언어에서 이렇게 돌아가고요. 안드로이드는 또 안드로이드 제공하고 있는, 예전에 이제 자바였는데 지금 이제 자바가 아니고요. 자, 여튼 둘 다 각자 여기 있는 언어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언제 이런 걸 배워봤냐? 자바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우리가 자바에서 데스크탑 어플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배웠냐? 스윙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있어요. 스윙. 스윙.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에서 누구를 자바 앱을 키면 스윙의 자바 버추얼 머신으로 돌아가죠. 똑같이 다 독립적인 OS에서 제공하는 언어에서 돌아갑니다. 이 자바는 좀 특이하게도 예를 들어 윈도우가 있고 자, 윈도우가 있고 그 다음에 OSX라는 게 있어요. OSX는 이제 애플 레뷰 그 저기 데스크탑 저기 OS죠. 데스크탑 애플의 데스크탑 OS가 되겠죠. 자, 요 친구도 똑같이 우리가 어플을 키면 뭐예요? 윈도우가 제공하는 언어의 엔진으로 돌아가고 이 친구도 애플에 제공하는 언어의 엔진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자바로 개발을 하면 자바로 여기서 자바 엔진을 심어 놓으면 자바 엔진을 심어 놓으면 우리가 실행한 어플을 이렇게 JVM이 실행을 대신 도와줘요. 물론 JVM에서 다시 윈도우가 실행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JVM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어플을 JVM에서 여기 OSX를 통해서 도와줘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 내가 언어를 자바만 알아도 애플의 앱을 만들 수 있고 윈도우 앱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 플랫폼의 독립적이다라는 얘기예요. 플랫폼의 독립적. 플랫폼이 OSX든 윈도우든 상관없이 우리 어플이 돌아간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핸드폰 어플이 있는데 핸드폰 어플 안드로이드가 있고 iOS라는 둘 다 OS죠. OS. 우리가 어떤 앱을 만들 때 안드로이드 전용 앱을 만들어야 되고 OSX, iOS 전용 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리액트 그죠? 똑같아요. 저 자바처럼 리액트로 된 앱을 만들어요. 자, 리액트로 된 그럼 이제 리액트로 된 앱을 만들면 요거를 다시 안드로이드에서 실행시켜주는 가상 머신이 있고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리액트로 된 앱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가상으로 이렇게 실행해 주는데 우리가 이런 친구를 그냥 리액트라 하지 않고요. 리액트 네이티브라 불러요. 네이티브. 그냥 리액트가 아니라 리액트 네이티브. 그래서 이제 모바일 앱은 뭐다? HTML, CSS가 아니라 요게 아니라 이렇게 어, 핸드폰 어플 핸드폰 어플에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리액트 네이티브라 부르더라.
그럼 이제 일반 HTML의 차이점이 뭐냐? 요 어플리케이션 쓰는 요 언어들은 이 핸드폰에 있는 재원들을 쓸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요. 특히 뭐 카메라, 뭐 지문 정보, 이제 지문 인식, 뭐 그다음에 뭐 파일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근하게 도와주는데 또는 GPS 이런 것들을 쓰게 도와주는데 이제 또는 이제 푸시 알람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리액트 네이티브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어플이다. 요거랑 요거는 완전히 다른 어플. 근데 이제 문법이 똑같아요. 그래 문법이 똑같아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좀 배우면 리액트 네이티브 되게 쉽게 하실 수 있고요. 리액트랑 리액트 네이티브는 문법은 똑같은데 요 안에 있는 컴포넌트를 좀 외우셔야 돼요.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컴포넌트, iOS에서 사용하는 컴포넌트를 좀 외우셔야 되고요. 두 개가 이제 통일돼서 되긴 하는데 조금씩 달라서. 그래서 약간 조금 더 고급 개발자로 보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요 라우터는 뭐냐면 요 라우터 이 웹 프로젝트에서 이 리액트의 단점이 경로가 없는 게 단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프로젝트 잠시 실행해 보면 요건가? 아, 요거구나. 죠 자, 지금 자, 사원 관리 이렇게 들어가서 사원 조회 이렇게 누르면 아, 죄송해요. 다 도커를 안 켰어. 좀 한참 걸리겠네. 지금 현재 사원 조회가 이렇게 뜰 때 주소가 안 바뀌죠? 네, 주소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주소가 바뀌는 거 없이 사원 리스트가 뜨게 될 거예요. 도커 켜진 좀 시간 걸리니까. 아마 지금쯤 되지 않을까? 에이, 아직 안 됐네. 마지막 해보죠. 제가 봤을 때는 켜질 때 이미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껐다 켤게요. 자, 다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지금 보면 여기 주소가 안 바뀌고 주소 바뀌는 거 없이 이렇게 나오죠. 상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르면 주소가 바뀌는 거 없이 나오죠.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 자, 이제 현빈님한테 너 우리 관리 어플 만들고 있는데 밀러 씨가 정보가 좀 이상해. 이 밀러 씨 정보 좀 확인해줘 하고 링크를 주면 지금 현재 이 링크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소가 없는 게 단점이더라. 주소가. 우리가 이제 비동기 통신으로 하면 뭔가 화면 전환 없이 바로바로 나오니까 장점인데 주소가 없으면 친구들한테 웹의 장점이 되는 거죠. 웹의 장점인 주소 공유를 못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 라우터는 뭐냐면 주소가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기 통신으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인데 주소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라우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거를 모바일 앱에서도 하실 수 있긴 해요. 하실 수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웹에서 많이 쓰고요. 웹에서 하는 건 우리가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고 부르고요. 그냥 리액트 라우터가 아니라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워볼 거는 뭐냐면 이 친구를 배워볼 거예요. 이 친구. 정말 배워볼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배우고 나면 혼자 이제 독학으로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좀 시간 되면 리액트 라우터 도움을 좀 적용을 하는 것까지는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내려서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페이스북이 현재 메타죠. 전신 페이스북이라고 해야 되죠. 여기서 리액트를 처음 만들었고요. 이 페이스북이 웹페이지를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했더니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복잡. 이렇게 코드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우리도 이제 두 개만 했는데 정신이 없죠.
두 개만 했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면 더 크고 복잡하겠죠.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이렇게 만들면 다 죽어. 그래서 그럼 리액트라는 거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리액트 파운데이션이라는 리눅스 파운데이션 산하에서 출범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2월 24일부터 약간 이제 메타 중심에서 리눅스 중심의 팀으로 좀 약간 바뀐 상태고요. 처음에는 메타가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리눅스 팀이 작업을 좀 하고 있더라. 우리가 리액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얼마 전에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사이트가 좀 바뀌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원자 주변의 전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을 리액트 아이콘으로 쓰고 있고요. 이렇게 까만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보면 이제 최근에 좀 약간 사이트 개선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버전이 있어요. 한국어 버전이 보면 한국어가 요즘 언어를 눌러보면 한국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번역이 좀 아쉬운 상태예요. 보면 약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번역들이 좀 있고요. 웹 및 네이티브 사용자. 요 네이티브라는 말이 여러분들 나오면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그 보통 이제 핸드폰 어플 아까 얘기했던 안드로이드나 또는 이제 iOS 이런 핸드폰 어플을 만드는 사람들을 네이티브 개발자라 불러요. 네이티브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뭐라 한다? 네이티브 개발자.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안드로이드가 제공하고 있는 기본 라이브러리들을 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네이티브 사용자 또는 네이티브 개발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액트로 뭘 또 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앱도 개발할 수 있고 웹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화면이 나와 있네요. 예시를 좀 보면 자, 이런 화면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통 리스트로 나오겠죠. 마이 비디오라는 것들이 리스트로 나오게 될 텐데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비디오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더라. 다른 데서 사용할 때는 이 친구를 이렇게 비디오라는 태그로 쓰게 돼요. 비디오라는 태그로 이렇게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구조가 돼요. 보면 이렇게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비디오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리액트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재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개발자가 해도 이 비디오만 쓰면 똑같은 모양이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은 모양을 쓰실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재사용성을 얘기하는 거죠. 재사용성. 누구나 다 동일한 느낌. 아, 이 비디오를 재사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자, 이거 한번 좀 볼게요. 중요한 건데. 자, 제가 여기서 자, 요 코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좋아요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좋아요를. 지금 현재 기능이 구현이 안 돼 있네. 잠시만요. 요거는 지금 특별히 기능이 안 구현되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요거를 화면에 3개를 출력해서 3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3개. 요건 아직까지 이제, 리액트의 주요 기능은 아니고, 자, 여기 보면, 아까 위에 보이는 비디오 있죠? 비디오. 자, 보면 요거.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고 있냐? 비디오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볼까요? 자, 밑에 보면, 이게 비디오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죠.
비디오. 출력하실 때는 이렇게 맵이라고 해서 출력을 하고 있고요. 네. 요거 이제 비디오 정보가 되겠죠. 요 정보들 자바스크립트로 제이슨으로 온 정보들을 오브젝트로 바꿔서 요 리스트를 비디오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는 코드예요. 요건 정보고 이것의 아이디랑 요 비디오를 받는 거예요. 요 친구들을 받은 거예요. 친구들. 요 비디오 정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여기서 여기 보면 URL, 타이틀, 디스크립션 이런 게 보이죠? URL, 타이틀, 디스크립션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조금 다르다. 조금 다른데. 얘는 지금 아이디는 상관없게 똑같네요. 비디오를 보내고 있는데 아이디라는 거 꼭 있어야 돼서 이제 무시하셔도 상관없고. 자, 일단은 이렇게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요 코드는 요게 지금 뭘로 출력될까예요. 출력할 때 요게 지금 하나면 비디오, 복수면 비디오스 이런 뜻이죠. 현재 비디오가 하나면 비디오, 여러 개면 비디오스. 그래서 지금 현재 비디오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참고로, 자, 이런 걸 우리가 JSX라 부르더라. JSX. 이런 것들을 JSX라 부르더라. 이 친구를 JSX라 부르는 거죠. JSX. HTML 아니에요? 보면 HTML이랑 문법이 좀 다르죠? 이렇게 문법이 좀 다릅니다. 자, JSX라 부르고요. 자, 요 JSX는 어디서 만들었냐?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었어요. 바벨. 그래서 이제 요걸 우리가 바벨 문법이라고도 불러요. 바벨. 요걸 리액트에서 만든 게 아니라 바벨이라고 하는 팀에서 만든 거라서 바벨 문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쭉 내려서. 자, 지금 보면 요즘 서치가 있어야죠. 서치. 내가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검색된 내용만 이렇게 나오죠. 보면 이제 검색된 내용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 검색창이랑 이 비디오랑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이벤트에서 화면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보통 이런 걸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려면 여기를 onChange 이벤트를 넣고 onChange 바뀌었을 때 여기 있는 내용을 바꾸겠다라는 코드를 써야 되죠.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심플해요. 보면 이렇게 되게 심플한 코드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현재 요 바꾸는 내용이 여기 보면 user state라고 하는 훅이 있어요. 훅. 나중에 이제 배워볼 건데 요걸로 우리가 이렇게 작성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내용이 바뀌면 그렇죠? 바뀌면 이게 지금 바꾸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바꿀 때마다 이 비디오가 또 다르게 바뀌는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되게 낯설고 어려운데 우리가 배우고 나면 되게 코드가 짧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 친구에 의해서 이 내용이 계속 바뀌는 이걸 우리가 use state라 부릅니다. 이렇게 use state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보통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면 라이브러리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또 여기 보면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이브러리라고 했다가 프레임워크라고 했다가 내용이 최근에 조금 바뀌었네요. 원래 이제 라이브러리라고만 했는데 지금 보면 요거는 이제 Next.js를 얘기하는 거네요. Next.js 보면 이제 Next.js랑 리액트를 합치면 요거를 이제 프레임워크라 부르고 나 자체는 라이브러리고 Next를 써서 풀스택을 만들면 그때부터 프레임워크다 이런 뜻이네요. 지금 보면 요게 지금 Next 문법이에요. Next 문법이고 이 화면에
요 내용들을 불러오겠다가 되겠네요. db config find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불러오겠다. 지금 현재 저도 이제 넥스트를 잘 하는 게 아니라서 이제 현재 이게 지금 불러온 내용이고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지금 얘가 db네요. 요 db db에서 요 내용들을 불러와서 이렇게 출력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보면 이제 리액트 문법인데 이 화면을 어떻게 출력할 건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넥스트로 썼던 코드를 비교해 보면 자, 우리도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조회 부분이 있고 이렇게 조회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출력 부분이 이렇게 있죠. 출력 부분. 요걸로 볼까? 요게 지금 요거는 이제 비동기적으로 하니까 동기적으로 하는 거 요걸로 보자. 요거네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조회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실행한 결과를 이렇게 렌더링 하고 있죠. 렌더링 지금 현재 이걸로 렌더링 하고 있죠. 이게 지금 다 서버 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서버 단에서 HTML을 만들어서 이 HTML을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요즘 HTML을 우리가 이걸로 만들겠다 이런 코드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패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패치. 우리가 이제 이게 패치라고 생각하면 데이터를 조회해서 이거를 이 화면단에 이렇게 출력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화면단에 출력하겠다. 제가 알기로 이 Next.js는 익스프레스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로 알고 있어요. 익스프레스, 노드.js라고 봐야 되나요? 하여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드실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네이티브 앱은 뭐다?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이런 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요 두 가지에도 똑같이 나오더라. 웹에서도 나오고 모바일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지금 뭐 다른 모양이라서 그런데 실제로 이제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 뭐 이런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가 굉장히 잦은 편이에요. 리액트 같은 경우에 업데이트가 잦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장점이 될 거고요. 이제 커뮤니티가 많고 뭐 200만 명 넘는 개발자들이 리액트 문서를 매달 방문하죠. 200만 명이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왼쪽에 이렇게 써져 있죠. 메타에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른 개발자들이랑 메타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픈해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리액트를 여기 보면 학습하기가 있어요. 학습하기. 이런 것들로 공부를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직접 하실 수 있는데 저랑 이제 한번 학습을 해볼 거예요. 한번 학습해 볼 거니까 자, 요거 말고 저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쉬었다가 와서 리액트 한번 시작해 보죠. 리액트